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아 청주 예술의 전당에선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충북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민들은 물놀이장 등에서 찜통더위를 식혔는데요. 광복절 휴일 표정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복회원 등 시민 700여 명이 대한민국과 충청북도 도민 행복을 기원하는 만세 삼창을 연호했습니다. 오송 참사 등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축하 공연을 취소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자주독립과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우리 선열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회복되었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우리 후손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내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돌았습니다.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가족 단위로 도심 물놀이장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따가운 햇살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놀이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물포트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바가지에 물 맞는 거, 저기 위에 있는 바가지에 물 맞는 게 제일 재밌어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아이들과의 물놀이를 미뤄왔던 아빠도 물장구가 즐겁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집 근처에 가까운 데 이렇게 있어서 집에서 나오는데 10분밖에 안 걸리고 멀리 안 가고 청주 안에서 놀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놀이에 빠질 수 없는 먹거리 푸드트럭도 등장했습니다. 찜통 더위 속 연신 땀을 훔치면서도 매출 오르는 소리가 즐겁기만 합니다. 청주에 좀 우울한 일도 많고 그랬는데 안 좋은 일 그런데 이렇게 날씨도 좋고 사람 시민들도 많이 나와셔가지고 장사도 좀 잘 되고 좀 오늘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한낮 33도를 오르내리는 찜통 더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오늘 도내에선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기 위한 참배가 잇따랐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광복절 경축식에 앞서 3.1공원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과 민족 대표 동상 등을 찾아 광복을 위해 헌신한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3.1공원 참배에 이어 한봉수 의병장과 신채호 선생 동상 등의 헌화와 묵념을 하고 애국 애족 정신의 존경을 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북부권 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청주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이어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이 추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세 지역은 시군 단위 피해 기준인 80억 원을 초과하는 최대 24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에는 보은군 회인면과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음성군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름방학도 이제 막바지인데요. 교사들은 방학에도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연구활동에 열중해왔습니다. 교권이 위협받는 서글픈 세태에도 사명감을 잊지 않고 있는 건데요. 진기훈 기자입니다. 젊은 남녀들이 등장하는 짤막한 영화. 배우와 촬영 스태프 모두 교사들입니다. 충북의 영화교육연구회 소속 교사들로 자신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촬영 기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익힌 전문 지식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며 영상 미디어 분야의 교육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지식에 대한 연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보 같은 것도 많이 공유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조금 더 발전되게 학생들에게 그런 영화 교육을 조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갈고 닦은 수업 역량을 해외 교사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충북 직지과학사랑연구회 교사들이 현지 과학교사 48명에게 물리와 화학, 생명, 지구과학, 전자 등 각 과목의 수업 기법을 전수했는데 국내 학교 현장과 다른 환경에서의 수업을 준비하며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연구하다 보니 교사들은 또 다른 배움을 얻습니다. 뭐 하나 재료들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선생님들이 거기에 머리를 맞대고 그 주제를 향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걸 보면 너무 익숙한 우리들의 일상이 와서 다시 감사함으로. 과학 분야 각 과목의 수업 사례도 공유하며 연구와 수업 역량을 동시에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준비한 수업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만들어간 수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교사들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자발적 연구 모임인 교육연구회. 매년 신청을 통해 선정된 150개 연구회가 운영되는데 올해 참여 교사만 3,200여 명에 이릅니다. 교과부터 IT, 문화예술, 미디어 분야까지 교육연구회 활동이 교사들의 자기 개발은 물론 연구 내용을 수업에도 접목하며 교육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슬리퍼 차림으로 집 주변의 각종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슬세권이 젊은 층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충주시가 15분 슬세권을 착안해 근거리에서 각종 활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활성화하면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뜨개질의 한창입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충주의 한 베이커리 연구소. 뜨개질을 좋아하는 주인장이 더 많은 사람들과 취미를 공유하고 싶어 뜨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사용을 안 하는 날이 있어서 제가 뜨개질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동네에서 같이 뜨개질을 할 수 있는 친구를 찾다 보니까 이런 뜨개질하고 생각하면은 동네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걸 많이 상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양한 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전옥경 씨는 자신의 요식업 공간에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심리적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돕고 싶어서입니다. 가시면서 또 제가 한 번씩 다 안아드리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이제 다독이고 가는지 그런 게 다 느껴져서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충주중원문화재단이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집밖 문지방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충주에 공간을 둔 운영자가 특정 주제로 모임을 열어 취향이 맞는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간 기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매 시즌마다 모임 수와 참여 인원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아로마 테라피, 환경 보호 등 모임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문화적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한계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채워가면서 정주 여건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어디 가서 즐겨야 될지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다양한 소모임이 생김으로써 다른 곳들보다 지역에서 다 해결하면서 정주 여건을 높일 수 있다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문화적 교류와 다양성이 지역 문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태백의 마지막 탄광 장성광업소가 내년 상반기면 문을 닫습니다.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던 폐광지 경제에 타격은 불가피할 텐데 지역은 대책 마련과 고용위기 대응 지역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1방송 윤수진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수백 미터 지하 채탄장에서 매일 재투성이었어도 수십 개 탄광, 수백 개 갱도를 누비던 산업 전사들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 앞에 석탄 산업도 광산도 버텨내지 못하고 하나둘 사라지는 실정.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탄광, 태백 장성광업소도 내년 상반기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다 사라지면서 장성광업소가 마지막 이제 남아있는데 이거마저 없어지면 지금 태백의 현실이 깜깜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부의 석탄 압류화 정책으로 산업이 쇠락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12만 명에 달하던 인구는 3만 명대로 추락했고 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태백시가 이런저런 대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장성광업소에서만 최근 직원 100여 명이 떠났고 남은 직원 400여 명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가족과 함께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태백시가 고용위기 대응 지역으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약 5년 정도의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정부 지원 하에. 태백형 일자리라든가 태백 실정에 맞는 그런 새로운 고용 창출과 지난 6월 국내 1호 탄광인 전남 화순광업소의 폐광을 지켜본 태백 주민들은 더 불안합니다. 특히 마지막 남은 광산이 문을 닫으면 눈부셨던 광산 도시의 산업 역군들도 함께 잊혀질까 정부 차원의 지원과 성역화 사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부들이 경제 이바지를 엄청 했지 않습니까? 그걸 기리기 위해서 강부의 날이라도 지정을 해서 인정을 좀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장성함도 폐광되면 연탄이라는 건 구경하기가 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탄광 지역 폐광 대응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총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장성광업소 폐광에 따른 지역 경제 피해액은 연간 552억 7,100만 원, 실업자 수는 800여 명입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중장년층도 일상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청주시를 청년 중장년 돌봄 가사 서비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64세 이하 중장년과 부모 등을 돌보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다음 달부터 1,0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월 최고 72시간 돌봄 가사 기본 서비스와 함께 식사 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이 지원되고 본인 부담률은 소득을 바탕으로 5에서 100%로 구분됩니다. 음성군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군은 올해 말까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5만 원 상당을 최장 12개월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 이하의 주택으로 최근 석 달간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까지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최근 살인 예고 암시글을 올린 청주의 한 고등학생이 입건되자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도교육청은 흉악 범죄 예고글 게시, 예방 안내문을 학부모 알림 앱과 SNS 등을 통해 전파했습니다. 또 학교 전담 경찰관과 함께 범죄 예방 특별 교육을 통해 장난을 빙자한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건 특수 협박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란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이월면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5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시작된 불은 축사 한개동 400제곱미터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지만 소방서 추산 4,7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을 통해 화재가 발생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도내 저녁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가 최고 33.9도를 기록하는 등 31도에서 33도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청주 기상시청은 당분간 열대야는 없겠지만 한낮 33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